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UML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UML에는 구성 요소가 세 가지 있다 그랬죠? 사물이 있고, 관계가 있고, 다이어그램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이 관계라는 거는 사물과 사물 사이의 연관성을 표현하는 걸 보고 우리가 관계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 관계의 종류에는 연관관계라는 것도 있고요. 집합관계도 있고, 포함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화관계, 의존관계, 실체화관계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연관관계요. 연관관계라는 거는 두 개 이상의 사물이 서로서로 어떤 관련이 되어 있는지 그 관계를 표현하고자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연관관계예요. 그때 이제 사물하고 사물 사이를 실선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때 이제 만약에 방향성이 있다 그랬을 때는 그 방향성은 화살표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사물하고 사물이 있을 때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거꾸로도 이렇게 또 이제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서로 이렇게 이제 실선,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만약에 서로서로에게 이제 영향을 준다 그랬을 때는 이 화살표를 생략을 하고 지금처럼 그냥 실선으로만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양 방향의 관계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화살표를 생략하더라. 화살표를 생략하고 실선으로만 이제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실선 위에다가 다중도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이 다중도 좀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다중도를 나타내는 방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숫자를 쓸 때가 있어요. 0이 됐든 1이 됐든 이런 숫자를 직접 쓸 수도 있고 n 아니면은 m 이런 거를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쓰는 게 점점이 됐든 별표가 됐든 이런 것들을 써요. 점점의 뜻은 또는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별표는 다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처럼 그냥 숫자 1만 썼다 그러면 한 개의 객체가 연관되어 있다 그 뜻이고요. n이라고 다중도를 표시하게 되면 n개의 객체가 연관되어 있다 그런 뜻이고요. 0.1 이렇게 쓰게 되면 연관된 객체가 없다 0이니까 객체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거나 아니면 한 개만 존재한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0. 별표 또는 아니면 별표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은 연관된 객체가 없거나 객체가 다수일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이제 사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 별하고 이렇게 쓰게 되면 연관된 객체가 적어도 한 개 이상이다 그런 뜻이고요. n. 별표 이렇게 쓰게 되면 연관된 객체가 적어도 n개 이상이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n하고 m을 이렇게 쓰게 되면 연관된 객체가 최소 n개에서 최대 m개이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중도 의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예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연관관계가 뭔지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거 좀 이제 살펴보자고요. 자, 예제 문제를 보면 이제 사람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관계이다. 사람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집은 누구에 의해서 자신이 이제 소유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 의미이다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집이 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실선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때 이제 다중도가 여기에 1 하고 써져 있고 여기도 1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쪽에 보게 되면 다중도가 지금 1이라고 표현이 돼 있죠. 얘는 이제 집은 한 사람에 의해서만 소유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진 거고요. 그 다음에 집 쪽에 보게 되면 다중도가 또 1 하고 써져 있습니다. 얘는 이제 사람은 집을 하나만 소유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과 학생의 그 연관관계가 나타났습니다. 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치죠. 그리고 학생은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가르침을 받아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학생은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처럼 화살표 표시가 없이 그냥 실선으로만 표시한 거고 그때 이제 다중도가 1. 별표하고 그렇게 써져 있죠. 그러면 선생님 쪽에 표시된 1. 별표 얘는 학생은 한 명 이상의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학생 쪽에 써져 있는 1. 별표는 선생님은 한 명 이상의 학생을 가르친다 그런 의미로 이제 표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합관계요. 집합관계라는 거는 하나의 사물이 다른 사물에 포함되어 있는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게 우리 집합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포함하는 쪽, 전체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함되는 쪽, 부분이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있겠죠. 그때 이 전체 쪽과 이 부분 쪽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부분 쪽이 있고 전체 쪽이 있을 때 전체 쪽에다가 이제 빈 마름모를 연결해서 이제 표현해 주면 돼요. 자,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컴퓨터가 있고 프린터가 있다면 프린터는 컴퓨터에 연결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프린터라는 기계는 다른 컴퓨터에서 연결해서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쪽이 있고 부분 쪽이 있을 때 서로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전체 쪽에 해당하는 게 컴퓨터니까 컴퓨터 쪽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비어있는 마름모 꼴로 이렇게 이제 표현해주면 됩니다. 요게 이제 집합관계요. 집합관계에서 요 말 잘 기억해야 돼요. 서로 어떻다? 독립적이다. 그리고 전체 쪽에다가 이제 빈 마름모로 연결해서 표시한다. 그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포함관계요. 포함관계라는 거는 집합관계의 특수한 형태예요. 포함하는 사물의 변화가 그 포함되는 그 사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관계를 보고 우리가 포함관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뭘 얘기하냐? 우리 문이 있을 때 키가 있죠. 이 키는 다른 문에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표현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전체 쪽이 있고 그 다음에 부분 쪽이 있고 이렇게 서로 따로따로 있죠. 그때 이제 전체 쪽하고 부분 쪽은 서로 독립적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서로 독립될 수 없고 생명주기를 함께 하더라. 키를 잊어버렸어요. 그럼 문 못 써요. 키는 있는데 문이 없어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주기를 함께하는 그런 관계가 우리 포함관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은 전체 쪽에다가 속이 꽉 채워진 그런 마름모로 연결해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집합관계는 비어있는 마름모꼴, 그 다음에 포함관계는 속이 꽉 찬 마름모로 그렇게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 관계요. 일반화 관계는 하나의 사물이 다른 사물에 비해서 일반적이거나 구체적인 그런 관계를 보고 우리가 일반화 관계라고 하는데 이게 뭘 얘기하냐. 우리 지금 여기 예제에 나온 것처럼 아메리카노가 있고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일반적으로 전부 다 커피 종류 중에 하나죠. 이런 관계를 보고 우리가 일반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개념을 상위, 부모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구체적인 그런 개념을 보고 우리가 하위, 자식이라고 이제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런 형태로 나타내는 게 우리 일반화 관계예요. 얘를 이제 표시할 때는 속이 비어있는 화살표로 연결해서 표시하는데 하위에서 상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뭐 포카리 스웨이트도 있고 그 다음에 토레타라는 음료수도 있죠. 그 두 개는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일반화시키면 우리 둘 다 이온 음료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딸기가 있고 사과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화 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과일이라는 걸로 우리가 묶어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보고 우리가 일반화 관계라고 합니다. 일반화 관계는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난다? 속에 비어있는 화살표로 상위 사물 쪽을 가리키게 그렇게 이제 표현하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의존관계요. 의존관계라는 거는 서로 사물 사이에 서로 이제 연관성은 있어요. 연관관계는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서로에게 이제 영향을 주는 짧은 시간 동안만 연관을 유지하는 그런 관계를 보고 우리가 의존관계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등급이 있고 할인율이 있어요. 고객의 이제 등급에 따라서 할인율을 적용시킬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할인해 주는 거는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제공해 주는 거죠. 이거를 뭐 1년 365일 계속해서 제공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또 예를 들어서 고객 등급마다 연말에 이제 사은품을 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연말에 한해서만 그렇게 이제 사은품이 제공이 되는 거죠. 그런 관계가 이제 의존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의 사물과 다른 사물이 소유 관계는 아니에요. 소유 관계는 아니지만 사물의 변화가 다른 사물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관계. 등급에 따라 할인율이 바뀌고 등급에 따라 사은품이 바뀌고 그렇게 이제 사물의 변화가 다른 사물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관계를 보고 의존 관계라고 하고요. 얘를 이제 표시할 때는 우리 이용자가 있고 제공자가 있고 있을 때 제공자 쪽으로 점선 화살표를 연결해서 이제 표시를 해주면 돼요. 이게 이제 의존 관계요. 의존 관계는 서로한테 이제 영향을 주긴 주지만 짧은 시간 동안에만 연관 관계를 유지한다. 그런 관계가 우리 의존 관계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점선 화살표로 연결해서 표시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실체화 관계요. 실체화 관계는 사물이 할 수 있거나 해야 되는 그런
기능으로 서로를 그룹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보고 우리가 실체화 관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있고 새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서로서로 날 수 있다, 난다 그런 기능이 있죠. 그걸로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보고 우리가 실체화 관계라고 해요. 우리 뭐 비행기 새 말고도 우리 스마트폰이 있고 벽시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 두 가지의 공통된 그런 기능이 뭐 있어요?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기능이 있죠.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실체화 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표현할 때는 사물에서 기능 쪽으로 속이 비어있는 그 점선 화살표를 연결해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물에서 기능 쪽으로 날 수 있다라는 이 기능 쪽으로 이렇게 이제 비어있는 점선 화살표로 연결해서 표현하더라. 요거 이제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계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봤는데 관계의 종류에 우리 연관관계, 집합관계, 포함관계, 일반화관계, 의존관계, 실체화관계하고 여러 가지 있었어요. 자, 얘는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그림 같은 것들을 그려놓고 이게 무슨 관계냐, 어떤 관계에 해당하는 거냐 그렇게도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특정 관계에 대해서 이제 특징 같은 것들을 써놓고 이 관계가 어떤 관계에 해당하는 거냐 그렇게도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 관계들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각 관계들마다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표현 형식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내용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